전통적으로 조사선이나 중국 스님들의 텍스트를 보면 열애 청정선이라는 용어들을 심심찮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열애가 수행한 청정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복잡하게 막 중국 스타일로 설명은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그 열애가 수행한 청정선이 내용이 뭐노? 이 팔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단어를 모으면 열애 청정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열애 청정선은 700년대 말까지 중국 스님들이 가장 뛰어난 선이라고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달마 스님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의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육조 해능 스님이 언제 인멸하시죠? 702년인가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이소. 그리고 마조 도일 스님들 다 700년대 초반 중반에 활동했던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었던 임재의엔 스님 정도 되면 이제 8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스님들이 가장 뛰어난 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팔정도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조 해능 스님도 그랬고, 마조 도일 스님도 그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중국적인 선의 문을 연 분을 마조 도일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애 청정선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팔정도 수행을 중국식으로 해석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800년대 초반이 되면 열애 청정선이 싹 사라져버리고 문서에 조사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선이 최상승선이다,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지향적인 국가에서 유교 지향적인 국가로 바뀌면서 수행을 포해나는 게 열애 청정선에서 조사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조사선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는데, 이거는 중국이 유교 민족주의의 기치를 걸고 중국을 경영하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불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합니다. 스님들도 많이 죽었고 사찰도 많이 파괴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열애 청정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안 하고 조사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836년, 한 836년이죠. 6년이 되면 당나라에서 법이 하나 위반이 되는데 유색 인종 접촉 금지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 주된 타켓은 인도인과 접촉 금지 법안이에요. 그리고 그 지향점은 앞으로 중국에서 인도에서 갖고 온 불교 활동은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요 말이에요. 요게 846년 무렵에 만들어집니다. 이걸 전면에서 주도했던 사람이 한 번 정도 들었던 한유, 유종은 이런 분들입니다. 간혹 가다가 한시를 하시는 분들은 한유나 유종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갱전을 읽는 것 자체가 외국 문화를 접촉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갱전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갱전을 이제 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었다가는 뭐 딱 죽기 십상이니까. 그리고 또고
인도에서 스님들이 와가지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엄청난 제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요 강풍을 몇십 년 통과하고 나니까 불교는 두 종류의 불교만 살아남습니다. 한 종류는 조상을 모시는 아미타 계통의 정토종 계통의 불교만 살아남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 불교가 조상 불교하고 탄탄하게 결합을 해 가버린 겁니다. 그 이전에도 결합을 했지만 그렇게 결합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800년대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결합을 해빈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종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선종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느냐 하면 인도에 부처님이 계셨고 수행자가 있었는데 인도의 수행자의 최고 단계를 아라한이라고 하자. 그리고 인도에서 부처님이 경전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도 인도에서 부처님과 같은 지위에 오른 아라한이 있어. 그런데 그 아라한은 중국에서 아라한이 된 사람은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고 조사라고 하자. 요래서 이제 조사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중국에서 아라한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외국 문화 접촉 금지에 걸려버리니까 중국에서 중국인 출신의 아라한이 있어. 그분을 조사라고 하자. 그러면 그분 중에 제일 누가 뛰어나노? 육조 해능 스님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서 육조 해능으로 축이 옮겨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인도에서 부처님은 법문한 내용을 모아놓은 게 경전이야. 그러면 육조 해능 스님이 법문을 해놓은 걸 모아놓은 게 있어. 그게 뭐노? 육조 단경이야. 그래서 조사의록으로 써진 그 수많은 중국 스님의 저술 중에 갱이라는 이름은 딱 하나가 붙습니다. 육조 단경이라는. 요 갱이 딱 하나가 붙습니다. 이게 역사의 상징 조작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애 청정선 이러면은 이게 인도기 대비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애 청정선에서 조사선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그건 불교 안에서 찾으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의 역사 환경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745년에 사사맹 알록사난이 나고 당 제국이 중앙에서부터 혼돈이 일어나 버리니까 50년 정도를 두고 당 외곽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고 팽창되던 제국이 수축이 되면 필연적으로 국수주의로 보호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더 쪼그라들면 국수주의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팽창될 적에는 개방을 했지만 수축될 적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80년대 초반에 슈퍼 301조라고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무역 문제를 가지고 다 걸어버렸죠.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좀 더 궁지에 몰린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중국에 몸 팔아먹도록 지금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폐쇄주의로 가면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럼 제국이 망해가는 과정이 그냥 그 패턴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도 그 패턴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냥 80년대부터서 계속 그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다가 보호주의에서 이제 국수주의로 넘어가는 행국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몰락으로 가게 됐던 건데, 당나라도 동일합니다.
팽창되던 제국이 중심부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외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니까 보호주의로 갔다가 국수주의로 갔다가 외국 문화 추방령으로 가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불교 쪽으로 왔고 그걸 이제 반영을 했던 게 선종 쪽에서 열애청정선에서 조사선으로 넘어가게 되고 열애청정선은 개방적이었고 인도든 어디든 수행자들을 다 수용을 하는 형태였는데 조사선이라는 요 뉘앙스 자체가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선을 하시는 분들은 조사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래버리잖아요. 굉장히 그 정체성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버리거든요. 이렇게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말은 폐쇄주의로 가는 거죠. 그게 개방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은 살아남았고 그 정토종이 살아남았던 거는 조상신앙하고 결합을 해서 살아남는데 30년 전에 저희들이 여기 이사를 왔을 때 25년 전에 저기 앞에 있는 산이 저희 까치산이고 그 너머에 가면 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부산에서 어떤 스님이 와서 절로 지었던 모양이죠. 그 그린벨트 아니에요. 네, 제주도 좋다 했다. 그때만 해도 저 건축 자재를 싣고 올라가면 저기 이장이 파출소 신고를 해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나와갖고 이거 못하게 할 시절인데도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이제 집을 지어 놓고 항공 촬영에 걸리 놓으니까 그 절로 떠들어 오는데 10년 동안 안 떴고 버텐 이유가 이제 포크레인이 오면은 멀리서 안 오고 요 근동에서 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포크레인이 내일 집 떠들어 이제 절 떠들어 온다 크면 그 절에 할매들이 그 기사가 누군지 알잖아요.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경상도 포준으로 문디손 내일 절대대로 봐라 너 조상이 웃들 거라고 그냥 할매들이 전화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동에 포크레인이 아무도 와서 절로 안 뜯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 중국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사찰이면 수만 개가 동시에 파괴될 때 이 살아남는 사찰의 노하우가 뭐였느냐 하면 이게 이제 떠들어오면 거기 고을에 뭐 사또나 누구나 행정관료가 있을 거잖아요. 얼른 그 행정관료 조상 천도제로 지내고 있는 거라. 이걸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으니까 저 절이 살아남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상신앙과 탄탄하게 결합을 하고 그 이후로 중국 불교가 조상과 결합된 불교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700년대 말에서 800년대로 넘어가는 중국의 정치 상황이었고 불교 상황이었고 그러면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왜곡된 형태로 옮겨가 버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700년대 중후반에 선종이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대중성을 획득하게 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불교가 두 종류밖에 없었어. 하나는 조상을 전도 지내는 불교, 하나는 수행 불교. 그 이후로는 중국에서 교종은 완벽하게 몰락을 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800년대 이후에 중국 불교에서 이 텍스트의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전에 게 다 남아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열애청정선이라는 것이 중국 스님들도 중국 불교의 기초를 다졌던 분들도 바로 요 팔정도 열애청정선이 최고의 수행이었다라고 인정했던 겁니다.